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지러운 책상이 어지러운 머리를 뜻한다면 빈 책상은 빈 머리를 뜻하는 것인가? 도서관에 가서요, 가만히 살펴보면 책상의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는 책상이 있는가 하면 샤프 하나만 정갈하게 놓여있는 책상도 있지요. 유명인들도 그래요. 달랑 모니터 3개가 놓여있는 빌 게이츠의 책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 반면에요. 초창기 스티브 잡스의 작업실은 뒤죽박죽 쌓여있는 집기들에 너덜너덜 붙어있는 신문 기사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책상이 깨끗해야 공부를 잘한다, 책상이 깨끗해야 일을 잘한다라는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책상 정리가 아니에요. 핵심은 공부 환경이 자신에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내느냐에 있습니다. 책상 정리에 스트레스를 받지 맙시다. 그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책상은 마치 생태계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부 스타일에 맞춰질 겁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365 혼공 캘린더, 공부가 잘 되는 책상 정리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보고 있습니다. 그릿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중인데, 지난 시간에는 관심사를 분명히 해서 열정을 키워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바로 이 팟캐스트에서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몰입, 공부하는 힘,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탤런트 코드 등등에서 저의 경험담과 함께 여러 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잘 하려면 일단 양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재능 같은 건 없고 연습량이 쌓이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양은 무작정 많이 하는 양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양입니다. 예전의 책에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번역했던 문구를 이 그릿 책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겁니다.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이 말한 deliberate practice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이래요. 첫째, 연습량을 많이 하되, 둘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무조건 잘할 수 있다. 그리고요, 중간에 슬쩍 지나가지만 요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흥미롭게도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연습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부분이 성취의 핵심입니다.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성공하려면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연습, 즉 의식적인 연습은 혼자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실력이 늡니다. 제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 한 것과 같은 이야기죠. 공부를 잘하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고 답이에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철자 맞춤법 대회인 내셔널 스펠링 비의 진출자 중에 투지가 강한 아이들이 투지가 약한 아이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더 많은 연습 시간이 결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도 이어졌다. 여러 면에서 이해가 되는 결과였다. 나는 수학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이 기울이는 노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목격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야말로
일주일에 단 1분도 수학 공부를 하는데 따로 시간을 쓰지 않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수학을 공부했다. 그릿이 있는 사람은 대개 남들보다 오랫동안 노력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그릿의 이점은 일단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데서 오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릿에는 관심사에 쏟는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한지 궁금해졌다.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은 물론 양질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할까? 나는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을 다룬 자료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지심리학자인 안데르스 에릭슨을 찾아갔다. 에릭슨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비결을 줄곧 연구해왔다. 그는 올림픽 출전 선수, 체스 그랜드마스터, 유명 피아니스트, 골프 선수, 방사선 전문 의사 등 수많은 전문가들을 조사했다. 에릭슨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느리게 기술을 향상시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자기 분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향상되는 폭은 매우 적어진다. 에릭슨의 연구 결과에서 놀랄 만한 사실은 기술 발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다. 그의 한 연구에서는 독일 음악학교의 최우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추기까지 10년 동안 약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에 그들보다 기량이 못한 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연습한 총 시간은 그들의 절반밖에 안 됐다.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이 원숙한 무용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라고 했던 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전신원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모스 부호를 익히는데 수년간의 어려운 수습 기간이 요구되므로 매우 능숙한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스 부호를 능숙하게 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렸을까?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대단히 노련하게 모스로 전보를 보낼 수 있는 전신원이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하지만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거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을 노력하기보다는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이도의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습 때마다 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치님이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는 연습을 10번 하라고 주문하면 다음날 연습할 때는 1분 14초에 주파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 전문가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연습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농구 선수인 케빈 듀란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동작을 연습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개선하는데 연습 시간의 70%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혼자 연습하는 데 쓰는 시간은 다른 음악가와 함께 연습한 시간보다 그들의 발전 속도를 훨씬 더 잘 예측해주는 변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체스 선수나 음악가,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의식적인 연습의 일반 원리가 자기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하고 창의적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도 부분적인 기술들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기술을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현대 경영학의 스승인 피터 드러커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라. 평생 최고 경영자들에게 조언을 해줬던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효율적인 경영이 요구하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다. 약간의 연습을 거치면 된다. 만약 당신이 외과의사라면 아툴 가완디의 말을 숙고해보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외과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손재주와 수술 솜씨를 타고나야 할 거라고 짐작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려운 수술 절차를 몇 년씩 밤낮으로 연습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물 속에서 무려 17분이나 숨을 참아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처럼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면 그의 테드 강연을 찾아보라. 무려 17분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생리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가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감정에 북받쳐 흐느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마술사로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술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숨을 참는 일이든 카드를 섞는 일이든 마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습과 훈련과 실험을 통해 고통을 참으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술은 제게 그런 겁니다. 표현이 약간 극적이긴 하지만 무용과 마사크레이엄은 의식적인 연습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적인 체험을 들어서 생생히 묘사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무용은 화려하고 쉽고 즐거워 보이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경지에 오르는 길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피로로 잠자는 동안에도 몸이 쑤시지요. 때때로 완전히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매일 초주검이 돼요. 그렇다. 모든 사람이 익숙하고 편한 영역 밖에서의 노력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의식적인 연습을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로 여긴다는 것이 에릭슨의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에릭슨은 현재 수준을 능가하는 기술을 온전히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이 대단히 고단한 일이라는 증거로 현재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른 전문가들조차 의식적인 연습을 한 번에 최대 1시간 그리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에 총 3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래서 세계 정상급 선수나 공연가가 마침내 은퇴한 뒤로는 의식적인 연습을 이전과 똑같이 이어가지 못한다. 만약 연습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면 은퇴 후에도 연습을 계속할 것이다. 훌륭한 코치, 멘토, 교사를 구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연습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고 힘들게 연습한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몰입 상태를 더 경험할 수 있을까? 4가지가 필요하다. 이 4가지가 있어야 의식적인 연습이다. 첫째, 명확하게 쓰여진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완벽히 집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넷째, 그 부분을 반성하고 고치기 위한 반복이 있어야 한다. 즉,
목표, 집중, 피드백, 반복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갖춘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할까? 아마 의식적인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탈진할 때까지 연습하는 사람들조차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일본 조정팀의 초청을 받은 올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인 마스 라스무센은 일본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일본 선수들에게 탈진할 정도의 주먹구구식 연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선수들은 너무나 오래 탈진할 정도로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의 조언은 에릭슨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 최대 몇 시간씩만 양질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줄리아드 음대 교수인 노아 카케야마는 2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지만 22살이 될 때까지 의식적인 연습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동기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청년 노아는 4명의 교사에게 레슨을 받느라 무려 3도시를 오가기도 했다. 사실 문제는 노아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다는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과학적 연습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연습의 질과 실력 향상에 따른 만족감이 모두 급등했다. 결론은 이렇다. 노력을 많이 하되 그 노력은 질적으로 다른 의식적인 연습이어야 한다. 의식적인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해서 노력하며 쓸모있는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방법을 반성하고 개선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엔젤라 더커스의 그릿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서평에 써주신 대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가 있죠. 출간 2주 만에 종합순위 100위 안으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365 혼공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